도대체 왜 대사증후군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지. 결국은 계속 제곱으로 올라가는 위험성을 갖는다. 살을 빼세요. 언제나 올바름을 제안합니다. 닥터 제안의 이동환. 이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우리 한번 짠.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네. 대사증후군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아주 네.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댓글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도대체 왜 대사증후군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팁, 관리 팁 같은 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 첫째로는 그러니까 이게 5가지의 어떤 조건을 그쵸. 조건 중에 3가지를 만족시킨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것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요 2라는 숫자가 있는데 여기에 제곱이 붙으면 4가 되고요. 그렇죠. 여기에 제곱이 붙으면 16이 되고요. 네, 나중엔 셀 수가 없어져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대사증후군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 5가지가 결과적으로 1 플러스 1 플러스 그러니까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이 10이 아니고요. 2의 제곱으로 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전 영상에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지 말고 폭탄 돌리기 증후군이라고 맞아요.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 얘기 있었죠. 결국은 계속 제곱으로 올라가는 위험성을 갖는다. 물론 이제 뭐 데이터를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네. 그만큼 위험하다. 더군다나 인지를 또 잘 못하시게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더 위험하다. 우리가 누굴 놀래킬 때도 선생님 네. 알고 놀래면 별로 안 놀라는데요. 예상치 않았는데 갑자기 맞아요. 탁 아까처럼 이런 거를 처음에 시키시면 순간 당황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더 위험성이 크다고 보셔야 되고 분명한 건 제가 지금 논문의 데이터를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제시를 못 해드리겠지만 네.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은 각각 질환의 위험성이 계속 배가 된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정말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정말 기억에 남는 게 대사증후군이란 말이 너무 순하게 느껴진다. 폭탄 돌리기 증후군? 그 정도 돼야 좀 세게 느껴진다. 정말 경박스럽게 그래야 돼요. 느껴진다. 네. 야,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고요. 그래도 뭐 예방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네, 뭐 물론 예방에 대한 얘기가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좀 오늘 정말 또 좋은 팁 있으면 한번 방출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저도 뭐 좀 체중이 많이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과체중 이상이기 때문에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긴 한데 실제로 여러분이요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네. 잘 유지하는 팁들을 검색을 해보시면요 네.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내용이. 엄청 나오죠. 뭐 하고 네. 짜게 먹지 말고 운동 열심히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살을 빼세요. 살을 빼세요. 이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잘 보시면 체중을 줄이시면 허리둘레는 당연히 줄겠죠. 그렇죠. 혈압 내려오죠. 네. 당 개선되겠죠. 네. HDL 네. 살 빼시려면 운동하셔야 되잖아요. 네. 운동하면 HDL 올라가죠. 그다음에 중성지방 중소지방 당연히 겜셋이에요. 그러네. 그래서 결국은 이 결국은 체중 줄이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나온 게 그 제러드 리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인슐린 저항성인 것 같다. 자기가 볼 때 이 전체가 다. 그 인슐린 저항성의 키는 역시 내장 지방, 체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체중을 줄이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각각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 뭐 혈압 같은 경우에는 안 짜게 드시는 거, 뭐 당뇨 같은 경우는 GI 지수를 낮은 음식을 드신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각각의 해결책은 있겠지만 결국은 체중을 건강하게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대사증후군은 자연스럽게 극복이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정말 한마디로 체중 줄이는 게 맞네요. 맞아. 정답이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저희 처남 얘기 좀 할 네. 건데 처남이 지금은 되게 날씬해요. 근데 한 10년 전에 체중이 거의 뭐 90kg 이상 됐었고, 네. 그러니까 뭐 그때 혈액 검사해 보면 간 수치, 지방간 있지, 간 수치 네. 높지, 네. 콜레스테롤 수치 높지, 중성지방 높지, 혈압지방 올라가지.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의지력을 가지고 3개월 동안 10kg 뺐어요. 와, 열심히 하셨네요. 네, 딱 빼고 나서 검사를 해볼 때 다 정상이 돼버렸어. 바로 이거잖아요. 맞아요. 네. 살을 정상 체중으로 돌리는 순간에 네, 정말 모든 게 다 정상이 되더라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체중 줄이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거기다 더 중요한 거 알아요? 잘생겨졌어.
살 빼니까 잘생겨졌어. 정신적으로도 네. 아주 건강해지셨겠네요. 네. 그래서 정말 야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한마디로 기가 막히게 얘기해 주셨네요. 체중을 빼자. 저부터 실천을 좀 열심히 하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대사증후군이 왜 정말 위험한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되는지 체중을 빼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도 계속 오늘 이렇게 또 대사증후군의 재밌는 또 정말 중요한 팁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올바름을 제안하는 닥터 지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